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시아버지의 다소 미스터리하고도 가슴 아픈 중국 여행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연세가 70을 훌쩍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호기심도 왕성하시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도 넘치시는 분이세요. 평소에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저희를 놀라게 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이번 일은 정말이지 모든 가족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중국 여행을 다녀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야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해외여행에 특별한 흥미를 보이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 다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중국까지 가시겠다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시아버지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가는 패키지 여행이다라고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분들과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하시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려주시지 않아서 저희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워낙 즉흥적이고 비밀스러운 면이 있으셨던 터라 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나 보다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시고 말수가 적은 편이셨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저희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중국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대? 모바일 결제는 어렵지 않나? 중국 음식은 입에 맞을까? 향신료 강한 건 못 먹는데 중국 가면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래?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희는 처음엔 단순히 여행 준비에 대한 걱정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혹시 비행기표 예매는 제대로 되었는지, 숙소는 어디인지, 복잡한 비자 발급은 잘 받으셨는지 등 기본적인 여행 준비 상황에 대해서 여쭤봐도 시아버지는 늘 친구들이 알아서 다 했다거나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시며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셨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워낙 독립적이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시는 성격이 강하신 분이라 그냥 모든 준비를 친구분들에게 일임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의문과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시아버지의 모습에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아버지의 중국 여행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으나 시아버지는 극구 사양하시며 친구들이 집 앞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공항에 가지 못하고 집 앞에서 시아버지를 배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더욱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셨고 저희는 안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시아버지에게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화를 걸면 잘 지내고 있다, 재미있게. 여행 중이다라는 식의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시아버지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으시던 셀카 사진과 함께 잘 도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시아버지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굳어 있었으며 배경 또한 흐릿하고 불분명해서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희 가족 모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이 흘러 시아버지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와는 달리 기운이 없고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여쭤봐도 별것 아니다. 괜찮다며 계속해서 말을 돌리셨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평생 잔병치레 한 번 없으셨던 건강한 분이신데 타지에서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프시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꼭 가보시라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아버지는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흐느낌은 저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모습에 더욱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시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히 시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작정 중국행 비행기 표를 끊고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지역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예상보다 어렵지 않게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저희가 알던 그 정정하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으며 온몸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급히 근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여쭤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패키지 여행을 가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0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시아버지에게 중국에 아주 좋은 사업 기회가 있으니 함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감언이설로 유혹하며 함께 중국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제안을 순수하게 믿고 더 나은 노후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떠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도착해서 보니 그 사업은 사실상 허위 투자였고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업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곳에서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셨던 귀한 돈을 전부 잃게 되었고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친구라는 사람도 시아버지의 돈을 가로채고는 온데간데 없이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이 자신이 어리석었던 탓이라며 자책하시며 저희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셨던 분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몸과 마음을 추스르자고 말씀드리며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신 후 시아버지는 한동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시아버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에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권했고 시아버지는 다행히 저희의 권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시아버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고 점차 건강도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시며 다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문의 중국 여행은 저희 가족에게 많은 교훈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특히 평소와 다른 과도한 기대감이나 비밀스러운 모습에는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해외여행 시에는 단순히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히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제안이나 불확실한 사업, 기회 등에는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만약 가족 구성원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다른 가족들은 어떠한 비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국 가족 간의 깊은 신뢰와 따뜻한 사랑, 그리고 굳건한 유대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번 중국 여행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은 시아버지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상당 부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를 진심으로 보살피고 아끼며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오늘 저희 시아버지의 의문의 중국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